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제이스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나이키를 통해서 새로운 툴로 재무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기업명은 나이키가 되겠고 티커는 NKE가 되겠습니다. 기준일자는 2월 6일이고요. 업종은 필수 소비재입니다. 시가총액은 159.65 빌리언 달러고요. 현재 주가는 100.54달러로서 주가 변화를 보시면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보이다가 금월에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간 주가 변화 추이는 마이너스 1.27%이지만 분기, 반기,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각각 11.89, 23.67, 21.34%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EPS는 T10 기준으로 2.85불이고요. 펀은 35.23배가 되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순이익 기준으로 30%를 유지를 하고 있고 시가 배당률은 0.97%가 되겠습니다. 나이키의 개요와 매출 구성을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나이키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스포츠 의류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나이키의 로고는 디자인 학도였던 캐롤린 데이비슨이 육상 트랙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고요.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의 신을 의미를 합니다. 1972년 창립이 되었고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나이키 풋볼, 골프, 프로, 에어조단, 스케이팅, 보딩, 컨버스 등 여러 상표를 보유하고 있고요. 매출 구성을 한번 볼게요. 매출의 대부분이 북미 지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43%고 중국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가 14%, 그리고 26%가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하는데 중국 시장은 매년 20%가량의 신장률을 보이면서 나이키의 미래 성장 동력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창출로 인해서 일부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장기적인 방향으로 본다면은 매출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이키는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 채널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나와서 독자적인 채널을 구축한 지 꽤 됐고요. 그리고 온라인 채널인 나이키 다이렉트의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32%,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19년도 기준으로 온라인 채널의 신장률은 18년 대비해서 13%의 신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의 65%는 거의 신발 부분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나이키의 대부분의 매출이 신발에서 창출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의류가 31%, 장비가 4% 수준을 차지를 합니다. 이것으로 본다면은 나이키의 미래 성장 동력은 중국 시장과 온라인 채널에 있다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증감 추이를 보면요. 단위는 빌리언 달러고 퍼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파란색 막대기가 매출이고요. 주황색이 영업이익, 그리고 회색이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10% 내외의 그런 이익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및 EPS 성장 추이를 보시면은 매출액은 위에서 보셨다시피 파란색 짝대기인데요.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EPS는 18년도를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이상의 EPS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19년도는 18년도 기저효과로 인해서 112.8%의 EPS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EPS 성장률의 이면에는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인 나이키의 주주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연금 흐름인데요. 프리 캐시플로우 증감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9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은 나이키는요 4.8 빌리언 달러의 프리 캐시플로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 현금 흐름이 무려 5.9 빌리언 달러,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매년 한 1 빌리언 달러의 지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해준 값이 되겠고요. 이 4.8 빌리언 달러를 통해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이키의 모습입니다. 이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현금 전환 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 막대기에 검은색 음영 표기가 있죠. 19년도 기준으로 본다면요, 86.7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금 전환 주기라고 하면 나이키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난 뒤에 현금이 며칠 뒤에 융통이 되는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86.71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키가 제품을 팔고 나서 86.7일 뒤에 현금이 들어온다는 뜻으로서 이 전환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현금이 빨리 돈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마다 이 현금 전환 주기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키의 현금 전환 주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6.7일이니까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추이를 보면 점점 개선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ROE 증감 분석입니다. ROE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고요. 파란색 막대기가 ROE입니다. 증가하다가 18년도에 떨어졌다가 19년도에 다시 45.6%를 기록하면서 높은 ROE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ROE가 높다는 것은 자기 자본을 조금 투하를 해서 많은 이익을 벌어들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ROE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총자산 회전율, 레버리지율, 순이익률이 되겠습니다. 즉 총자산 회전이 높을수록 레버리지율이 높을수록 순이익률이 높을수록 ROE는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 레버리지율이 너무 높게 형성이 돼서 ROE가 올라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다만 레버리지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기 돈은 조금 들어가고 부채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ROE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ROE가 19년도에 45.6%를 기록을 하는데 순이익률이 증감을 했고요. 이 레버리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큰 변화는 없고요. 이 레버리지율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이키는 부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 조금씩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주주 환원 정책, 즉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볼 때도 이 해당 자기 자본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도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EPS와 FCFS, DPS가 되겠는데 번역하자면 주당 순이익과 주당 현금 흐름, 즉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당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나이키의 배당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배당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의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19년도에는 18년 대비 10%의 배당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배당 성량은요, 저 같은 경우는 순이익 기준이 아니라 FCF, 즉 잉여 현금 흐름 기준으로 배당 성량을 봅니다. 이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배당 성량을 봤을 때 19년도 기준으로 27.8%의 배당 성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이면서 주주 환원으로 사용할 자본 여력이 많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률입니다.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나이키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라고 했는데요. 주식수는 2011년도 1975 밀리언 주에서
19년도 1618 밀리언 주로서 18.1%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한 이면에는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이 있었는데요. 이 주황색 그래프가 자사주 매입률입니다. 매년 1%에서 3% 내외의 자사주 매입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1%에서 3%의 EPS 성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퍼 추이를 볼게요. 나이키의 퍼 추이는 현재 35.2 수준이고요. 최소 20에서 맥스 기준으로 최대 기준으로 73배 정도였습니다. 5년 평균으로 보면 35.2배로서 현재 퍼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나이키의 주가가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한번 구해볼게요. 미국의 팀랭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해당 기업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주고요. 그 목표 주가의 밴드를 얘기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나이키는 현재 애널리스트 24명에 따르면 평균 113.82불에 다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13.21% 업사이드가 있는 것이고요. 24명의 월가 애널리스트 중에서 21명이 바이 의견을 그리고 3명이 홀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밴드는 99불에서 150불까지 아주 다양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키가 중국 시장에 대한 신장이라든지 온라인 채널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이 목표 주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투자자마다 해당 기업을 바라보는 뷰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다양한 지표들을 최대한 많이 넣음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 지표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뷰를 길렀으면 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영상 소개를 통해서 구독자분들도 이러한 지표가 어떠한 것을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것을 유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지표를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지표들은 제가 블로그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구글 블로그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 지표가 어떠한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 지표가 어떠한 유의미한 값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글을 써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 영상의 설명글에 제 네이버 블로그 주소로 찾아오셔가지고 해당 지표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업에 대한 분석 영상은요, 주기적으로 올리면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